이게 다 뭐예요?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폐지 중이시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셨어? 통장이 10개, 20개, 40개? 잠깐 이 통장들 전부 다른 이름으로. 이게 다 뭐예요? 박지영은 시어머니의 옷장에서 발견한 상자를 열고 경악했습니다. 통장이 10개, 20개, 40개.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폐지 주우시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셨어? 남편 김태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 통장들 전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뭐라고? 다른 이름?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3일 전 시어머니 정순이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박지영과 남편 김태현은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순이 여사는 1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 태영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박스와 폐지를 모으셨습니다. 지영은 여러 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지영은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폐지를 주우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달 몰래 용돈을 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가구는 낡았지만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영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신발 상자 크기의 낡은 상자였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이 가득했습니다. 10개, 20개. 세어보니 정확히 40개였습니다. 모두 다른 은행의 통장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금주 명의였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지연, 박성호, 최윤아. 40개의 통장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태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영은 통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잔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도 열어봤습니다. 3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통장에 수백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액은 놀라웠습니다. 40개의 통장에 든 돈을 합치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던 시어머니가 2억 원을 모으셨다니.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통장이 다른 사람 명의일까?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걸까? 지영은 통장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출이나 횡령이 아닐까? 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방을 더 뒤져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 통장 명의와 똑같네. 수첩에는 4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마이너스 대학생, 부모님 돌아가심, 학비 필요. 이지연 마이너스 싱글맘, 아이 둘, 생활비 어려움.
박성우 마이너스 교통사고 후 장애, 재활 치료비 필요. 지영은 수첩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이들을 지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어머니가 이 사람들을 돕고 계셨어요. 태연도 수첩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지영은 통장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폐지를 팔아번 돈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을까? 지영은 수첩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 싶지 않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스스로 번 돈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돈을 넣어준다. 언젠가 이들이 통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영과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을 찾아가 통장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김민수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옷은 낡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순이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남기셨는데요. 지영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제 이름인데요. 저는 이런 통장 만든 적 없는데 할머니께서 민수 씨를 돕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5년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정순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민수를 본 할머니는 그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밥을 사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민수는 할머니가 돈까지 모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영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지연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요? 아, 그분.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가 제일 힘들 때 나타나 주셨어요. 지연은 3년 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돈이 없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아이들 과자도 사주시고 반찬도 만들어 오시고. 지연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받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지연과 태연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수첩에 적힌 40명을 한 명씩 찾아가 통장을 전했습니다. 박성우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대 남자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치료비를 몰래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최윤아는 화재로 집을 잃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주고 계셨습니다. 강태주는 장애를 가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40명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순이 할머니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한테 천사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지영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40명에게 통장을 모두 전한 후 지영은 시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뭔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책장을 뒤지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일기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적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일기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는 거리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소녀의 미소를 본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적이 생겼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를 봤다. 내가 번 돈으로 빵을 사줬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행복했다. 시어머니는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었습니다. 빵 하나, 우유 한 팩.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더 체계적으로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다. 직접 돈을 주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조용히 돈을 모아주기로 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각 사람의 사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폐지를 주어 번 돈을 40개의 통장에 나눠 넣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다. 허리가 아프지만 김민수 학생 생각을 하니 힘이 난다.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지연 씨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오늘 모은 돈으로 그 아이들의 통장에 10만 원을 넣었다. 일기를 읽으며 지영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시어머니는 15년간 매일 폐지를 주우며 40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 나갔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40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며느리 지영에게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부탁한다. 통장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그들은 내가 도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해주길. 할머니가 사랑했다고. 지영은 일기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태연도 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여보,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셨으니까요. 지영과 태연은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정순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40명의 수혜자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김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월급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지연도 자립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녀도 매달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40명 모두가 재단을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재능으로. 재단은 매년 40명의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왔던 40명의 숫자를 기억하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영은 재단 일을 하며 시어머니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폐지를 주우셨는지. 지영은 가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40명을 도왔어요. 모두 어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5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재단을 도우며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영 이모님, 태연 삼촌, 저 결혼합니다. 그리고 제 첫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순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할머니를 기억하며 살고 싶어요.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이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에 이지연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이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작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물결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40개 통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영의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순위 통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아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연은 어머니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하신 일이 이렇게 큰 운동이 됐어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엄마를 따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평생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던 시어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40개의 통장.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명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져 수천 명, 수만 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